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발해의 아주 중요한 사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발해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혹시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서 어려운 한자가 뭐가 있을까 한번 봐두시고요. 먼저 제가 보기에 이제 요 한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두 글자, 보배보자에 거북구자입니다. 일단 보배보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뭔가 보배라고 하면 하는 것이 될 건데요. 이 거북구 또는 귀라고 읽습니다. 도금이 구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귀라고 읽기도 하는데 도금은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으니 쌤들 각자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북구, 거북귀.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 하면 이 보구라고 하는 것이 연호인데요. 이 연호를 사용했었던 것은 일본에서 고닌천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닌천왕이 770년부터 이제 왕위를 이어간 그 천왕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 연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연도는 보구 3년이라서요. 이게 772년도의 사실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고닌천왕 3년 2월, 즉 772년 2월 김요일에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릴 사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버리고 발해왕 끊어버리고요. 편지에서 운 말하기를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은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자, 포구, 즉 고닌천왕 3년 아니다. 맞나요? 3년 2월 김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해 왕에게 내렸습니다. 발해 왕에게 내렸습니다. 네, 국서, 칙서라고 하면 되겠죠. 국서나 칙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국서를 내려 운 말하기를. 자,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천왕은 뭔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천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경해서 묻는다. 뭐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경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공경하면서 묻는다. 뭔가 안부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예스러운 말에서 보면은 문안들이 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문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약간 형식적으로 쓴 글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네 글자입니다. 저 뒤에 네 글자가 뭐냐면 고려 국왕이다.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에서 일본이 발해에 보낸 문서라고 했는데 일본 천황이 발해에게 보냈는데 왜 고려 국왕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발해는 중국 측에서는 자기네 민족 내지는 자기네 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동북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발해는 우리 민족으로 보고 있고, 특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에서 그 주장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발해가 나중에 멸망한 후에는 대부분이 고려로 들어가면서 같은 우리 민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고려로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하나의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해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저는 이것이 그 근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보낸 문서, 국서에서 발해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 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려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발해 왕 스스로도 그렇고 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스스로를 고려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긴 것이 뭐 혈통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 그리고 현재의 생활 이런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발해왕은 스스로를 고려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고려왕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발해 왕이 문왕인데 이 문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는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일본 천황의 답서만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 문왕의 편지가 보인다면 저는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해석은요. 일본 천황이 발해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문안 드린다라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고 치우는 동안 한번 보시고요. 천황, 권인 천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문, 문안한다. 누구에게?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발의 문왕 때 일입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 이제 독특한 한자가 조금 보일 건데요. 자, 요게 이제 뭐 원조, 원조 같은 글자에 붙는 글자이기도 하죠. 자, 이 글자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완이라고 하는 도금인데요.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어가는 글자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뭔가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죠. 자, 이해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은 뒤에 자, 신구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신구라는 글자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신구는 자, 보구, 보귀처럼 연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연호를 사용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일본 천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쇼무 천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무 천황 때 일로서 지금 얘기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뒤에 거에서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 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신구 4년이라는 거에서요. 요거는 해석이 간단할 거고, 자, 요 한자는 조금 독특한 한자이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쓸 부분 아닙니다. 도금은 개라고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이, 개라고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기라고 도금을 하는데요. 뭐 그 도금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이 있으니까 물을 붓는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를 썼어요. 뭐뭐로부터 이런 한자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요. 그 의미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해석은 어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요? 자, 이에 신구 4년 때부터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에 완자와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개라는 글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신구입니다. 이 신구라고 하는 것은 쇼무천황. 그럼 여기에서 일본 천황이 2명 나온 거죠. 고닌 천황이 나왔고 쇼무 천황이 나왔습니다. 자, 쇼무 천황 4년이라고 한다면 현재 연도 계산으로는 7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27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왕의 선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가 의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는 당사자니까 문왕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앞선 자에다가 고찰할 고, 생각할 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선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의 단어로 써둔 것인데요.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자라고 하는 것도
한자 옥편을 가만히 보시면 죽은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뒤에 거는 사실은 안 읽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 금, 오, 위, 대, 정, 군, 발, 해, 군, 왕 이렇게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요. 제가 한번 치우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구 4년 727년에 그대왕, 즉 문왕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선고.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다는 겁니까? 좌금 오위 대장군 발의 군왕이다 라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무왕이 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버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좀 이따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끌고 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낼 견자에 그 다음에 사신사자에 내조, 자, 우리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 아버지 이름은 빼고요.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예전에 신구 4년 때, 즉 쇼무천왕 때 당신의 아버지 무왕이 사신을 파견해서 우리한테 조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다. 닦을 숫자에 그 다음에 직자고 받칠 공자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직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써서 뭐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 곡물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곡물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지우면서 해석을 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신구 4년에 당신의 아버지 무왕께서 우리들에게 내조하야, 그죠? 내조하야.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내조하야까지 왔고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곡물을 닦았다. 뭐 닦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곡물을 바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뭔가 느낌이 당신 아버지 때는 좋았는데 지금 당신은 왜 그래? 뭐 이런 따지는 느낌 들죠. 자, 뒤에 한자 사료를 보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본 한자가 이런 내용이었었죠. 자, 한자를 쭉 보시면서 약간의 해석이 기억에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구라는 글자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묘일까지 보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의 왕, 서, 편지를 준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문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봤던 게 여기에서 고려 국왕이었었죠. 자, 그리고 이에 신구 4년으로부터 자, 당신 아버지 좌금 오위 대장군 발의 군왕이 파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내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바라보기에 이때부터 공물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발해하고 일본이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를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무왕 때라고 봅니다. 역시 무왕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번 더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럼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했던 때를 다시 한번 더 잠깐만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제가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도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제가 펜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마우스로 한번 간단하게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빨리 펜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제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도가 있고요.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일본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대마도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대마도는 약간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 제가 발해 사료에서 어떤 걸 한번 봤느냐면, 무왕이 탕을 공경한 사실을 한번 본 적이 있고, 이 이전에 신라 성덕왕이 탕을 도와주면서 폐강지를 획득한 사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때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국제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에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갈족이 있다라고 위에 생각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발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성덕왕 때의 일 또는 발해 무왕 때 일에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 두시고요. 이렇게 갈등 관계였었죠. 자, 그 갈등 관계는 말가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것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연합 구도를 가지고 있었죠. 당과 신라가 일정 정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일본을 제외하고서 이 세 나라만 놓고 본다면 발해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예요. 더군다나 위쪽에 말갈까지 당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3대1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는 안 되겠다. 이러한 국제적인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여기랑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과 연합하는 정책을 풉니다. 이 일본과 연합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 바로 무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왕이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는데요. 바로 이 사료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일본 천황이 현재 발해 왕에게 얘기하기를, 그죠? 당신 아버지 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뭔가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과거 일을 끄집어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한번 지워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발해와 그 다음에 신라가 관계를 맺어왔고, 이런 일까지 현재의 발해 왕에게 일본 천황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는 성, 생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살펴보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살펴본다는 걸까요? 온 편지를 살펴보니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해석하는 거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은 살피다. 아마 원래 이 성자는 살필 성,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리고 생략하다 할 때 생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어디 도시를 지칭할 때, 그죠? 그럴 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 온 편지를, 자, 이렇게 네 글자를 해석할 수 있겠죠? 중간에 좀 생략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돈 또는 둔이라고 읽는데요. 돈은 갑자기라는 의미이고 둔은 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는 둔할 둔, 갑자기 할 때는 돈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조알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갑자기가 맞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죠. 고쳤습니다. 아버지 때의 도리, 아버지 때의 법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왕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문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왕이 될 거고 아버지 때의 법도는 과연 무엇이길래, 자, 무엇이길래 그것을 고쳐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뒤에. 자, 그러면 일하에, 이거는 날 일자니까 지금 편지를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뭐뭐 하고 나서 2020년 4월 28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김종건. 영어로 한다면 from 김종건 이렇게 하겠죠. 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다면 수많은 공문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 양식은 사실은 쉽게 바꾸는 게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바꾼다면 그는 공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 형식이 있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뭔가 공문을 보낼 때에는 그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형식이라는 게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날짜 아래에 뭘 써야 되느냐 하면 관품과 그 다음에 성명을 쓰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저를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교사 김종권, 자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주, 이제 끌어올 주자인데요. 결국은 이거는 쓰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일본하고 발해하고의 그 국서를 주고받는 방식은 날짜 아래에 누가 썼는지를 써야 된다. 대신에 그 누가라고 하는 것에 관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쓰지 않았냐라고 일본어왕이 좀 따지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뒤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보시죠. 서미 편지의 꼴이니까 편지 끝 부분이 되겠죠. 자 편지의 끝 부분에 빈 허자, 허망될 허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진짜는 베풀다, 그 다음에 글 쓰다, 말하다 이런 식의 글자가 되는데요. 역시 뒤에 글을 보시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천손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천손이라는 글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자손. 하늘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자손. 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감히 참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야, 네가 감히 천손이라고 해? 지금 이런 느낌의 글자가 참입니다. 그래서 참칭한다. 어떻게 누가 감히 천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따지는 글까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느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서에서는 관품과 성명을 써야 하고요. 네, 그래야 되는데 현재의 끝에 봤더니 헛되이 베풀다는 것보다는 말하다가 되겠죠. 천손임을 참칭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손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천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손이고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천손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렇죠. 황제와 관련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해 왕이 스스로 천손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종의 황제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료를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싹 지우고 핵심 키워드 2개만 남긴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2개의 한자가 머릿속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사료에서 어떤 2글자가 남기를 저는 원할까요? 네, 저는 이 2개입니다. 첫째, 고려국왕. 자, 요게 꼭 남으면 좋겠고요. 둘째, 천손입니다. 자, 이 편지는 발해 문왕이 보낸 것에 대해서 일본 천황이 답서를 보낸 것인데 이 답서의 내용을 봤더니 발해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 고려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과요. 또 하나는 감히 어떻게 천손이라고 참칭하느냐? 이 2가지를 답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빠 보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 내용에서 제가 보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발해왕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고려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황제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닐까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단어? 이 천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발해의 어떤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의식, 천하의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대해서 일본은 너네 그러지 마라. 아버지 때는 분명히 관품을 쓰고 성명을 써왔는데 왜 이렇게 법도를 바꾸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느냐. 편지를 다시 한번 더 보내시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들을 사료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기쁘다는 생각입니다. 발해의 당시의 강력한 고구려 개성의식과 황제의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한자는 조금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죠. 자, 다시 지우면서 천손 보시고요. 이거는 황제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고 고려 왕이라고 불렀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발해에 대해서 두 가지 사료를 보았는데요. 하나는 무왕이 당을 공격했었던 사실과 관련한 사료를 보았고, 하나는 발해가 일본에 보낸 편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거기에 대한 일본 천황의 답서를 통해서 발해 왕의 의식을 보여주는 사료를 연속해서 보았습니다. 자, 발해.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나라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모든 자료들을 넣어둔 건물이 불타게 되는데 일설에는 2주, 3주를 불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와 관련한 모든 사료들이 사라진 상황인 거죠. 따라서 발해에 관한 사료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신라 또는 고려 시대에 써진 삼국사기나 유사를 통해서 조금씩은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나마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발해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발해, 그것이 조금 더 밝혀질 수 있는 여러 사료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사료 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정문이었습니다.